저는 좋은 사람입니다. 조은희입니다. 저보고 공약이 뭐냐고 물으기에 시민의 나팔수가 되게 하는 게 나 공약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계급장 떼고 합니다. 네. 야무지게 그러나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초선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약체들의 이영입니다. 오늘 또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이 오셨는데요. 저는 이분을 표현할 때 전장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자, 조은희 후보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제가 꽃이 되니 너무 좋네요. 네. 아니, 서울시에 25개 구청장이 있는데 유일하세요. 정말 전장에서 핀 꽃입니다. 그 양력을 제가 좀 봤는데요. 기자로 근무하시다가 네. 청와대 비서관 하시고 서울시 최초 여성 정무 부시장을 네, 역임하셨어요. 그리고 현재는 방금 소개드린 것처럼 유일한 국민의힘 대표 선수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근데 지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또 출마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약체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요. 1분 소개.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좋은 사람입니다. 조은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오게 됐습니다. 10년 동안 서울시 행정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너무 못해요. 현장에서 하는 이 문재인 정부 박원순 시장 10년 정책들이 우리 시민들을 너무 가슴에 멍을 들이고 또 힘들게 해서 저라도 나서서 조금이라도 우리 국민들, 시민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짱 나섰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각오가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일하는 구청장, 항상 그게 캐치프레이즈셨는데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 녹화를 위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조은희 후보님 뒷조사를 좀 했거든요. 네, 뒷조사를 했는데 캥기입니다. 이 진보 진영의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은 처음 알았었는데 이제껏 구청장 중에 구민 의견 청취와 구정 제일 잘한 사람이에요. 서초구민 아니면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칭찬 많이 받는 분이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설명회, 예비군 훈련장도 직접 와서 의견 다 듣고 실제로 반영해 주셨어요. 조은희 후보만큼 구체적으로 공약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발 공약 보고 뽑읍시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소통에 전략이 있으신지. 부시장 하다가 이제 구청장이 돼서 처음에 은희 씨와 속 시원한 오후 3시 이렇게 해서 궁금하신 거 이런 거 대화를 했는데 그걸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아쉽더라고요. 부족해서 제 핸드폰을 공개를 해버렸어요. 네, 요즘은 특히 언택트 시대니까 소통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민들이 저게 직접 전화는 잘 안 하세요. 카톡이나 문자로 하는데 저는 그러면 늘 답해드리거든요. 그리고 바로바로 처리해드리고. 시간이 되세요? 그게 조금 몰아서 합니다. 잘 때 아니면은 움직일 때. 네. 현장에 가서 저는 인사말을 안 하고 저한테 건의하세요. 고쳤으면 좋을 거 말씀하세요. 혼낼 거 있으면 혼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구의원을 하면 사실은 이제 한정된 지역에 집중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즉각적인 민원 접수나 또 반응을 하기가 쉬워요. 접촉도 이런 걸 생각하면 구의원 때가 확실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청장님은 구청장님이신데도 그 역할을 지금 현장에서 하고 계신 거죠. 저는 제가 시장이 됐을 때 핸드폰 공개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처음엔 좀 힘들어도요. 조금만 시간이 가면 서울시정에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을 빨리 하시죠. 어느 그 담당 직원보다 더 알게 되는 거죠. 아니, 게다가 보니까 김어준 뉴스공장에 가서 교통방송은 정권의 나팔수다.
대놓고 얘기하시고 굉장히 속이 너무 시원했습니다. 굉장히 당찬 행보를 보이셨는데 교통방송 참 안타까워요. 교통방송이 이제 TBS로 바뀌었어요. 네. 근데 TBS고 거기 특히 교통과 서울시 생활 이런 걸 방송하는 걸로 이제 돼 있는데 그냥 들으면 그냥 김호준 그 뉴스 공장장이라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분이 좌표를 찍어요. 정경심 교수 재판을 제대로 잘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법복 입고 정치한다. 그리고 또 이용수 할머니 잘 아시겠지만 윤비양 사건 이렇게 하면 뒤에 음모가 있다. 미투는 뭐 정권을 향한 모다. 이렇게 그날 이제 김호준 공장장이 좌표를 찍으면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있다 생각했는데 마침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 나갔어요. 나가서 저보고 공약이 뭐냐고 물으기에 네, 공약 있는데 TBS 없애는 TBS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라 시민의 나팔수가 되게 하는 게 나 공약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대신이다. 어떤 반응이셨어요? 갑자기 이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면 제가 그만두란 말입니까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만둘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만일 그 균형추를 잡으면 되지 않냐. 서정우 변호사나 진중권 씨나 서민 교수 이런 분들이 프로가 맡아서 하면 이제 균형추를 잡으니까 꼭 그만두지 않아도 되지 않냐 이런 취지로 말했거든요. 자, 서울 시민이시죠? 네. 남성 유권자로서 우리 조은희 후보에게 좀 궁금하신 거라든가. 서초구 말고 전체 서울시를 상대로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제는 특히 이제 서울시의 서남 지역, 뭐 구로구라든지 금천구라든지 이 관련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공약을 내놓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이 뭐 강남북 균형 개발 이러면서 옥탑방 체험하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게 말만 하신 거예요. 실제로는 안 왔어요. 네.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대구에서 이제 40년 전에 처음 서울에 왔는데 그래서 제가 뭐 구로도 살고 도봉도 살고 신당동도 살고 뭐 십몇 번 동안 이제 동서남북 이사 다니면서 제가 425개 동을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전 시장께서 옥탑방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 보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쇼다. 어떻게 저렇게 겉과 속이 다르냐. 제가 딱 보면 서남권에는요. 박영선, 이인영 이런 분 실세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구로에 계신데 구로의 주거 대책은 완전 손 놓고 있은 거예요. 그리고 저기 또 동북권에 가면 노원, 도봉에 가면 거기도 완전 민주당 의원들이시거든요. 우원식, 뭐 김성환 이런 분들인데 거기는 가면 먹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균형 발전이 말만 균형 발전이다. 그래서 일단 서남권에는 정말 마용성처럼 저는 구로 평야, 구로 금천 평야라 그래요. 거기는 군웅지가 아니어서 40층, 50층 막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종 주거 지역을 준주거로 해서 정말 50층 빌딩도 들어가고 아파트도 너무 좋은 아파트도 들어가서 거기 보니 제가 당장 보니까 20만 호 계획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하나 봤더니 정치를 하면서 그 아들에게 못해준 것이 많아서 많이 울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들만 둘이고 또 정치하시고 비슷한 길을 밟아오신 우리 양금희 의원님도 아이를 키운 엄마로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눈물바람할 때 사실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젊은 청년층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직장과 아이 돌봄의 균형을 이루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국가가 또는 서울시가 어떻게 지원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다 친정과 시댁이 다 지방에 있으니까 저 서울에는 도와주실 분이 별로 없었어요. 제 젊은 후배 엄마들한테는 절대 제가 어려움과 고통을 좀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보육 문제 또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만 해결해 보겠다. 저는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참 대기줄이 길거든요. 아이 맡기기가 어려워요. 그 대기줄 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말만 그렇지 진짜로 할 수 있습니다. 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하실 방법 제가 제가 서초구에서 해봤어요. 그렇게 되는지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뭐냐면
서울시에서 서초구로 이렇게 오니까 서초구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땅값도 비싸고 이러니까 전임 청장님들이 1년에 한 개씩 만들으셨어요. 그 저는 1년에 10개씩 했어요. 그래서 뭐 가진 방법을 다 동원했죠. 이제 그래서 제 별명이 국공립 어린이집 제조기예요. 근데 아무리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도 여전히 대기가 줄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수급 불균형이에요. 어떤 어린이집은 이제 0세야 줄이 많고 3세야는 좀 비어 있어요. 또 인근의 어린이집은 3세야는 줄이 굉장히 많은데 1, 2세 반은 주로 이게 대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탁 발상을 깨자 이렇게 해서 우리 5집에 다 A, B, C, D 이 어린이집이면 여기를 묶었어요. 그래서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가능했던 게 요새 말하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그렇죠. 데이터 정책을 네, 네. 실행하신 하나의 대표적인 예신 거잖아요. 잘하시네. 네. 역시 IT를 하시네. 처음엔 제가 한 6개 집을 묶어서 시범 사업만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게 입소문이 나니까 신청이 막 엄청 많이 들어와서 지금은 1년 반 만에 서초구에 180개 어린이집 중에 절반이 이 시스템으로 하는데 대기 줄이 40% 줄었어요. 좀 더 무거운 주제 아까 준비하신다고 그랬는데. 오 시장님하고 이제 그런 인연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단일화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예측들이 많이 나왔고 또 그게 아니시라고 얼마 전에 말씀은 하신 것 같은데 역시 국회의원이 정치 질문이. 저는 단일화는 좀 무책임하다 생각합니다. 누가 단일화를 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오세훈 후보님이 단일화를 원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저는 자신이 없어서 그러시다 생각해요.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해야지 누구의 손을 들어줘서 단일화해서 나경원 후보를 이기겠다. 저는 그거는 좀 정면 돌파하는 당당함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장님과 부시장이었지만 이제는 극복해야 될 대상이다. 10년 전 얘기죠. 지금은 저는 네. 계급장 떼고 합니다. 네. 진짜 구체적으로 제안하신 적은 있나요? 오세훈 후보께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하신 적은 없습니다. 네. 거의 뭐 검사와 기자의 수준이시죠. 자, 그럼 좀 가벼운 주제로 대구 경상북도 출신이신데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하고 인연이 생기셨는지 제가 경상도 출신이죠. 또 제가 민주당 출입한 기자도 아니고요. 그때 기자였는데요. 경향신문에 있었습니다. 경향신문에 뉴스메이커라고 주간지, 시사 주간지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 영국에 정계 은퇴하고 영국에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정계를 복귀할 거라. 정말 하나 이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저 인터뷰만 하면 특종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괌에 구상하러 가셨다는 제가 첩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회사에 제가 휴가를 냈어요. 그냥 2박 3일 휴가를 냈어요. 그리고 자비로 갔어요. 가서 그냥 원웨이 티켓 끊고 갔어요.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괌에 비행기에 내려서 특급 호텔 번호를 다 눌렸거든요. 제가 영문학과 나오셨죠. 근데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과 나는데 그 정도는 영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호텔에 있는지 금방 나와요. 새벽에 동트기를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제가 몇 톤지 알았으니까 가서 문 탁 두드렸거든요. 문 여는 분들이 그냥 기절하는 거죠. 기절. 제가 탄 비행기 있죠. 타고 온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한국에 귀국하는 짐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왜 진작 오지 오려면 뭐 등등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30분만 안 될까요? 한국에서 이까지 왔는데 예. 근데 이렇게 둥그런 식탁에 앉아서 30분을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이 남으셨던 거죠. 그때 당선이 되셨어요. 대통령으로. 근데 당선자 비서실장이 김중건 전 비서실장인데 청와대에 이렇게 진용을 짜다가 발상을 깨는 사람을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2월 25일이 취임식인데 2월 24일 오후에 연락을 받았어요. 경험에 우러나온 자기에게는 힘이 있잖아요. 저 수업 빠졌는데 아쉽게도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어서 네. 그래서 정말 짧게 나 이것만은 꼭 물어보고 가고 싶다라는 게 있으시면 한 번씩 물어보세요. 재산세를 50%
감면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서울시의 세수가 엄청 줄 것 같은데. 저 거기에 추가해가지고요. 자, 서초구청장일 때의 입장과 서울시장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양 의원님 말씀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수가 안 모자라요. 올해만 해도 추가 세수가 세금 폭탄을 내리니까 8천억이 더 걷어요. 그런데 감경 재산세 50% 감경 9억 이하 1가구 1주택입니다. 해도 3,600억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감경 액수는 2천억 정도밖에. 또 두 번째, 사실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제 발목을 잡은 겁니다. 2004년도, 5년도, 6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그때도 아주 부동산 폭등이 거의 똑같은 대자보예요. 그때는 25개 구청 중에 20개 구청장들이 10%에서 50%까지 형편에 맞게 감경을 했어요.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얘기하는 거를 들어줘 버리면 부동산 정책이 정말 잘못됐다는 걸 자인하는 결과가 되니까 덮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방세법에 재해가 있는 당해 연도, 지금 코로나든 재해가 있잖아요. 당해 연도에 한해서 자치단체장이 50% 범위 내에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 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나 재해가 있을 때만 하는 거니까. 정책 중에서 나 조은희 정책. 이것은 정말 조은희만이 할 수 있는 정책이다. 그 다음에 난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서울 시민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은 하고 가야겠다. 이 두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 시민의 삶의 보탬이 되는 행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우리 국민에게 너무 고통을 주니까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그림도 그리면서 디테일도 강한 그런 시장이 나올 때가 됐다. 그런 생각으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서리풀 원두막이라 하죠. 횡단보도 그늘막을 세운 그 정성으로 또 재산세 감경 밀어붙인 그 뚝심으로 여러분의 일상이 편안하고 행복한, 그래서 서울이 다시 뛰는 서울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당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코로나, 영세 자영업자 문제, 또 보육 문제 이런 것을 먼저 챙기고요. 또 큰 그림은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서 5년 다시 또 저를 믿어주시면 5년간에 할 수 있는 문제들, 또 청년들에게 내 집을 마련해주는 청년 내집주택 이런 문제를 야무지게 그러나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와우. 아니, 방송 시작에는 제가 전장에 핀 꽃 한 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전장에 핀 똑순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주영 회장님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도 많은 기적적인 사업적 성취를 이뤘을 때 항상 안 된다라고 오는 보고서에 딱 그 담당자를 향해서 해봤어?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알고 있는 것과 그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정말 조은희 후보께서 서울시, 그 다음에 서초구 전체를 얼마나 발로 뛰고 소통하면서 해봤어? 를 몸서 실천하신 분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믿고 찍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방문해 주신 조은희 후보님을 위해서 파이팅을 한번 외치고 갈 건데요. 일 잘하는 플러스!